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19년에 LA 시의회 한인 시의원이 또 한 명 탄생해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TV가 지난 2019년 한 해 한인타운과 로컬에서 화제를 모은 굵직굵직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새해 첫날 파사디나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로즈 퍼레이드를 앞두고 전날인 오늘 로즈 퍼레이드 행사 현장에는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LA 경찰국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26살의 원정건 씨를 내년 총선 명의 민재 2호로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 삼성, LG 등 한국 내 주요 전자, IT 기업 경영진들이 라스베가스에 총집결합니다. 참가 기업들은 모처럼 마련된 기술 경연회장에 들뜬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저희 한국TV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한인타운과 LA 그리고 가주에서 화제를 뿌렸던 굵직굵직한 로컬 이슈들을 돌아봤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시의회에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8월 13일 치러진 LA 12지구 보궐선거에서 샌프란도 밸리 지역 토박이인 한인 정치인 잔니 후보가 경쟁자인 로레인 런캐스트 후보를 제치고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해묵은 내분으로 주 검찰의 관리에 들어갔던 한미동포재단이 지난 9월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 한인에 간 건물 관리 권한을 되찾고 새 이사진 구성과 정관 마련으로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윌셔 사립초등학교 폐교 사태 이후 재정 난맥상과 부실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빈 학교 건물에 장기 임대 방안을 고수하다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 중단 위기까지 몰리자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으로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를 추대하고 새 이사진을 영입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한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아시아 출신 선수로 최초로 1위표를 받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빅리그 올스타에 선정돼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의 영예를 누린 류현진 선수는 4년간 8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해 미주 한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역사적인 한미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가주 정부에서 400만 달러의 기금 지원을 받으면서 건립 계획에 박차가 가해지게 됐습니다. 홍명기 한미박물관 이사장이 총 250만 달러를 쾌척하면서 1,400만 달러의 박물관 건립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It's about highlighting the beauty of every community within the city of Los Angeles. This is long overdue for the Koreatown. 미주 한인 사회의 심장부이자 LA 한인타운의 중심가인 위셔 불바드와 웨스턴 에버뉴 교차로가 한국일보 광장으로 명명됐습니다. LA에서 주요 광장 지명에 주요 인물이 아닌 기업의 이름이 붙은 것은 한국일보 광장이 최초입니다. 11월 14일 아침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북서쪽 산타클라리타의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6명이 사상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 출신으로 급진보 성향인 게빈 뉴섬 주지사가 1월에 취임하면서 서민 복지 정책을 위한 주정부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전력회사들이 산불 발화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자 사상 유례없는 강제 단전 조치까지 취했지만 고온 건조한 산타아나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새해 첫날을 맞아 파사디나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로즈 퍼레이드를 하루 앞두고 오늘 퍼레이드 행사 현장에서는 막바지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수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표적인 새해맞이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가 올해로 131회를 맞았습니다. 토너먼트 오브 로즈와 혼다가 주최하는 올해 퍼레이드는 희망의 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 1월 1일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로즈 퍼레이드는 1890년도부터 시작돼 줄곧 수십만 명의 인파를 불러 모은 전통적인 새해맞이 축제로 콜로라도 블루버드를 따라 진행되는 퍼레이드에는 총 44개의 꽃차와 20개의 마칭 밴드 등이 참가해 연도에 모인 관람객들에게 근사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인 토너먼트 오브 로즈의 코디네이터인 화이트스터는 새해 첫날 몇 시간에 걸쳐 열리는 퍼레이드를 위해 매년 31개의 운영위원회와 1000여 명의 봉사자들이 8만여 시간을 쏟아 공들여 준비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즈 퍼레이드에 오를 꽃차는 꽃, 씨앗, 콩 등 오직 자연 소재만을 이용해 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자이너들이 공들여 설계한 꽃차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린 학생의 고사리 손부터 노인들까지 수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의미를 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로즈 퍼레이드를 보며 자라왔다는 봉사자들은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녀들 데리고 오니까 애들이 이렇게 발렌티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죠. It'd be really fun. My mom and I grew up every New Year's morning watching the Rose Parade float was our tradition, so I thought it'd be fun for us to come down together and work on the float one year. 새해 첫날 로즈 퍼레이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퍼레이드 시작 시각인 오전 8시보다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Come early. The parade starts at 8, but if you have seats, you should be in your seats by 6 o'clock. You're going to get a lot of traffic jam. Know that it's a huge event and that it comes from a lot of love and volunteerism because people want to be part of something that's so big but so beautiful. 주 이벤트인 로즈 퍼레이드 외에도 완성된 꽃차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쇼케이스 등 다양한 관련 이벤트들이 30일부터 1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토너먼트 오브 로즈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연말 연시에 송년회와 신년회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자칫 음주운전 피해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LA 경찰국이 운전자들에게는 연말 연시 음주와 약물 복용 운전을 삼가할 것을, 그리고 보행자들에게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과 새해. LAPD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과 새해 동안 음주 혹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연휴 기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의 발표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 등 LA시의 전체적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5년간 줄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상자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고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When we look at traffic collisions in Los Angeles, traffic collisions overall are essentially down. But what we see today is the severity of those accidents have increased. Fatals this year, the number of people lost through a traffic collision are 236 lives versus 234 a year ago. And then when you look at those numbers, though, over a 5-year period, those fatals have increased by 32%. And the majority of those increased loss of life are in pedestrian. LAPD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상당수가 보행자라고 밝히며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부주의를 꼽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거나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해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 사고 후 신속한 대응이 따랐다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뺑소니 운전자로 인해 더 큰 비극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We're here today to speak on this case because it's important that with the holiday coming up, if you're going to drink, don't drive. If you're going to drive and you cause an accident, don't leave. Because if you leave, like they said, you make this a crime and you only make this worse, not on yourself, not only on us, you make this worse on your own family. Because now they have this hanging over their own heads. So if you're going to be if you are part of an accident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the best thing to do is to stay.
산타모니카와 세풀베다 블루버드,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센츄리 파크 이스트, 산타모니카와 웨스트우드 블루버드, 링컨과 워싱턴 블루버드, 맨체스터 애비뉴와 세풀베다 블루버드, 센츄리와 세풀버드 블루버드 등의 6곳이 LA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구간으로 손꼽혔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남성 공동 1위로 뽑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2년째 존경받는 남성 조사에서 1위에 올랐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률을 기록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습니다. LA시가 헐리우드 투어버스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LA시 교통위원회는 교통국이 투어버스 운행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명시한 모든 도로 위에서 투어버스와 밴 운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어지능재단이 LA 한국교육원 후원으로 개최한 2019 정규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겨울연수회가 지난 27일과 28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규교사, 예비교사들이 참가한 이 행사는 실질적인 현장 교육에 도움을 주는 강연과 워크숍들로 진행됐습니다. 얼바인시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 캐롤, 유진 최 부부가 UC 얼바인 동창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 씨 부부는 학부생에게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기금을 유치하고 캠퍼스 내 기업가 센터 설립과 지원, 학생을 위한 리더십위원회 결성, 한국법률센터 설립, 그리고 한인 동문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에서 반유대인 증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을 겨냥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28일 밤 10시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몬시에 있는 한 랍비의 자택에 복면 귀환이 침투해 5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이 중태입니다. 이날 랍비의 자택에서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축제인 하누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한인회가 제9대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내년 1월 10일이며 선거는 1월 25일 콜롬비아 한인회 사무실에서 실시합니다. 연방주택개발부가 오클랜드에 공공주택 임대 세입자를 위한 바우처 형식의 보조금 2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공공주택이 철거되거나 다른 공공주택으로 강제로 이사를 갈 경우 지원됩니다. 한국 롯데호텔이 시애틀로 진출합니다. 롯데호텔은 하나금융투자와 손잡고 시애틀 다운타운에 신축한 F5 타워 안에 꾸며진 호텔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금액은 1억 7,500만 달러입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하와이의 순수 한인 인구는 24,659명으로 하와이주 전체 인구 가운데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인공은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 씨입니다. 원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당시 심장 질환을 안고 태어난 여동생이 스웨덴으로 입양되고 아버지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뒤 시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던 원 씨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를 울렸습니다. 방송을 통해 어머니가 각막 기증을 받아 개안 수술을 한 뒤에는 각계 후원 의사를 사양하고 폐지 수집으로 복지시설 기부, 청각 장애인과 수어 통역사 연결앱 개발 등 봉사활동과 선행을 펼치며 지내왔습니다. 2015년에는 삼성 행복대상 청소년상을, 2016년에는 대한민국 인재상과 서울시 청년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원 씨는 현재 이베이 코리아 기업 홍보팀 소셜 임팩트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 소외 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원 씨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감히 이 땅의 청년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공감하고 함께할 뿐이라며 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정치를 통해 나이로 따지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꾸는 진정한 세대 교체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삼성, LG 등 국내 주요 전자 IT 기업 경영진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총집결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7일에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는 161개국 4,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합니다. 기업들은 전시 부스를 마련해 신제품을 공개하는 한편 이 글로벌 거래처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 대표이사 김현석 사장은 내달 6일 CES 기조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삼성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대표이사 김기남 부회장, IT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고동진 사장,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한종희 사장 등도 전시장을 찾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동훈 사장, 삼성전기 이윤태 사장 등 주요 전자 계열사 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LG전자의 경우 올해 연말 인사회에서 새 사령탑을 맡게 된 최고 경영자 곰봉석 사장이 데뷔 무대를 가질 계획입니다. 신임 혼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장 박형세 부사장, 신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 사업본부장 이연모 부사장도 참석 예정입니다. 이 밖에 LG 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도 취임 후 첫 CES 참가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 임직원은 전시 기간 내년도 기술 트렌드를 살피고 거래처와 별도 미팅을 마련해 협력 가능성을 넓힐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CES도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기술 경연의 장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미국 내 개발팀은 이번 전시에서 AI 프로젝트 네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어디서든 내 집처럼을 주제로 LG 신큐존을 꾸며 AI 솔루션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증권가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